이번 주 장에 대한 준비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시장 그래도 잘 버텨내줬던 것 같아요. 먼저 주요 특징과 흐름부터 좀 복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코스피가 0.02, 보합권의 마감을 좀 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테마가 강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지난 주말에 IT와 일부 바이오 종목이 선별적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0.77%, 1,00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거래량, 거래 감소가 계속해서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는 약보합이긴 했지만 4주 연속적으로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3주 정도 십자형의 조정을 좀 보인 후에 지난주에 소폭 상승하면서 반등한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은 수급적으로 볼 때 개인이 4,600억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2,456억 순매수하고 기관들이 1,148억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지난주에 3,296억, 이거 좀 큰 폭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착실한 매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있고 개인들 매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11일 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그날 후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금융투자의 차익 매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양일간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규모가 6,600억입니다. 이것은 옵션 만기일 이후에 매수가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MSCI 리밸런싱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거의 관련된 종목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목 상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의 쏠림과 강세의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에 약간 소폭으로 좀 하락을 했죠. 미국은 3대 지수는 5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한 후에 소폭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WTI 유가가 8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하향 안정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원화도 계속해서 1180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사실 그 작은 폭 속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PPI와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인프라 예산 통과와 함께 관련 섹터에서 강세를 좀 보인 특징이 있고 로블록스 폭등과 함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랐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내면서 토큰 그리고 코인 그리고 메타버스 이쪽이 가장 강세를 보이는 특징은 우리 시장하고 연관되게 똑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주 후반에 살아나는 모습이었고 미국 증시는 지금 고가권에서 좁은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는 빅 이벤트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지난주가 물가 지표 발표 위크였다면 예. 이번 주도 이제 실물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될 텐데요. 이번 주 주요 이슈와 이벤트들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그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은 FOMC 회의가 끝나고 테이퍼링 한다라고 발표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FOMC 연준에서 바라보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유동성을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보면은 하나 물가와 그리고 하나는 고용 지표 이렇게 보는데 고용 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물가는 너무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양쪽이 다 상충된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긴축을 하고 있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경기 지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경기 지표죠.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다면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15일 날 중국의 실물 지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대선 투자 발표가 나오고요. 16일 날 미국의 실물 지표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설비 가동률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실물 지표에 가장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과 연관되어서 긴축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 것이냐, 물가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이번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일 날 미중 정상 간 화상 회의가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반적인 미중 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논의 외에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7일 날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일 날은 미국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고 수급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스타 게임 전시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번 주에는 미중 간 화상 회의, 정상간 화상 회의 이게 하나의 가장 큰 이벤트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에서는 실물 지표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물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경기 부양이라든지 긴축 속도가 늦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좋지 않게 나온다면 물가는 좋은데 그러니까 높은데 지금 또 네. 좋지 않게 나오면 우려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진 게 그 전에는 실물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면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긴축을 좀 늦추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긴축의 지금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물가 수준으로 봐서는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실물 지표는 무조건 좋게 나와야죠. 실물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은 시장에서 우려가 더 강한 거고 이제 악재 요인이 될 것이고 실물 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러면 이거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물가는 내년도에 소위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하향 안정화 좀 되는 가운데 실물 지표 경기가 올라오면서 시장은 그와 함께 상충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커버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있죠.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에서의 실물 지표가 잘 나오는지 여부와 네. 또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물가 관련 어떤 언급이 있을지가 또 주요 포인트가 될 텐데 이런 일정들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그럼 플러스가 예상되나요? 마이너스가 예상되나요? 전망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좀 반등을 예상했었는데 반등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후반에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이번 반등에 우리 시장이 여기서 11월 중하순부터 저는 뭐 11월에 양봉으로 마감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월과 12월 그리고 1월 요쯤에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월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1월은 연초 효과가 있고 그리고 11월에 소위 그 세금 회피 매물이 끝나고 나서 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의 주역이 IT와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 테마만 움직이면서 반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IT와 그리고 자동차 쪽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난주 후반에 IT 쪽이 좀 움직여줬어요. 네. 그래서 가능성을 좀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기적인 구간에서 제한적 반등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시장의 기저에는 지금 이제 긴축의 시기가 이제 출발되었다 이것이거든요. 과거에 미국이 긴축을 예고하고 나서부터 실행했던 시기에 달러 강세의 모습이 나타났고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중국의 PPI가 13.5%, 미국의 CPI가 6.2%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긴축은 지금 뭐 멈춰질 거다, 후퇴할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얼마나 긴축의 시기와 강도가 빨라질 것이냐, 강해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CPI, PPI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이제 이것이 신흥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시간차를 두고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저 자체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저는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만약에 시장이 다시 강세로 갈 수 있으려면은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교육 여건이 빨리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서 소위 인플레이션 랠리가 벌어지면서 시장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올해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이 안에 좁은 바운더리 내에서 박스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전체적인 기저를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좀 예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 근처에 갔을 때 외국인들이 거기서 더 이상 팔지 않고 있다. 이 부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인덱스 매물이 아니고 연말 정리 매매를 하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저점 인식이 있고 그동안에 나와 있던 악재에 대해서 선반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반등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특징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LG노텍이나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하면서 저점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약세 심리는 지속되고 있지만 소외 섹터 그동안에 좀 쉬었던 종목들의 저점 인식과 함께 반등을 하면서 제한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은 테마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 대비 상대 강세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직전 고점 돌파, 여러분 코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면 직전 고점의 돌파를 여러 번 실패했거든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냐 여부는 IT가 지난 주말에 좀 올라왔는데 네. 이번 주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지만 않아도 네. 일단은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거래 대금이 낮은 상황에서 뭐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이 돌면서 네. 나올 수 있는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과연 IT주들이 더 힘을 받아낼 수 있을지 장 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 주요 뉴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확인해 볼까요? IT주들 후풍 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전일 오전 북미행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파운드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모더나와의 백신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15일 미중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에이펙에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석탄 사용 단계적 중단에서 단계적 감축으로 바뀌며 이를 포함한 극적으로 기후 대책에 대한 세계 각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을 추가로 8,100억 원을 더 팔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약 8조 1,400억 원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며 테슬라의 주가도 주춤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메타버스 주식이 과열됐다며 규제 당국을 경악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중국 본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락했습니다. 대한항공 3분기 영업이익 4천억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무려 5,671% 급증하고 DB하이텍도 3분기 영업이익 77% 급증하며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좀 어떤 뉴스 주목하셨어요? 네, 이 안에서 좀 이렇게 묶어서 좀 보면요. 지금 시장에 수급적인 변화가 약간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일단 반도체 쪽하고 IT 소부장 관심을 갖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요즘에 네,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경신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세화 공정, 복잡한 공정들의 완제품들이 비중이 지금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공품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제공품이라 하면 이제 곧 출시될 물건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상당히 디램 그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다는 부분이 선반영이 상당히 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에 소부장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 메타버스만 쳐다봤지 않습니까? 근데 네. IT 쪽에 수급의 변화가 약간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1조 달러 인프라 예산 통과됐다는 부분도 그쪽 관련된 섹터에서 관심을 좀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총회가 종료됐죠. 그러면서 석탄 사용 단계적 감축. 사실 이게 이제 단계적 감축이 아니고 단계적 제로화 만든다고 네. 했었는데 이제 감쪽으로 약간 좀 후퇴한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 섹터에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섹터의 변화가 생긴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난 2주간 수급으로 보면 또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섹터 등락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상대적으로 약세 섹터가 어느 쪽이냐면 금속, 광물, 화학, 의료, 생필품, 에너지 쪽이고요. 이건 한마디로 표현은 뭐냐면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원자재 관련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소위 백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단기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라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들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유틸리티, 미디어 쪽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IT 쪽하고 그리고 메타버스도 사실은 IT 하드웨어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쪽에 신기술 쪽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선별적으로 좀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수급상으로는 좀 변화가 좀 약간씩 나타나고 있다. 이게 한 축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뉴스에 나온 것들 중에서 바이든 시진핑 첫 정상회담이 있다라는데 여러 가지들이 이슈가 많이 있겠지만 직접 투자하는 그냥 투자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은 시황 관점이나 아니면 또 섹터 관점에서 볼 때
물가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협의가 나올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나온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온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여 매체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과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규제가 항상 나타났죠. 근데 그 네. 규제가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분위기가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났었는데요. 그런 쏠림 현상에 계속해서 뉴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그쪽에 온기를 줄 수 있는 이제 뉴스는 12월에 우리나라에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출시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네. 메타버스 ETF 4종이 나오면서 엄청난 호황이 여기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네. 지금 이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리스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들도 여전히 테마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중국의 규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뭐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테슬라는 전기차하고 2차 전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과 우주항공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장은 앞으로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보면 테슬라는 15% 하락했고 리비아는 66% 상승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의 시장을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로 생각합니다. 자금이 쏠림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이런 현상은 뭐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냐?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인덱스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된 자금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는 또 그 쏠림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지금 일단 힌트를 주셨고 그 전부터 IT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네. 말씀해 주셨어요. 예. IT 뭐 지난주에도 IT 쪽 얘기를 하고 갔는데 네. 왜 그랬냐면은 실적 장세이고 그리고 선반영한 부분이 있고 IT 쪽에서도 확장성이 있는 IT를 보자라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똑같은 걸 하기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쪽의 말씀을 좀 드려보면 IT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IT 기술주들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이 해성 DS, PSK, 프로텍, 요진테크 이런 종목으로 좀 분류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을 IT 쪽이 저는 앞으로 시장은 끌고 가야 된다. 시장이 가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조금 더 다른 쪽을 살펴본다면 물론 메타버스 이쪽은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온실가스 지금 이제 기후변화연합 총회 종료됐기 때문에 온실가스 테마로 있는 종목들이 대표 종목들이 캠트로스, 세종검, 유니드, 휴캠스 이런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여러분 보시면 요즘에 좀 내렸거든요. 이거 왜 그랬냐면요. 국내 기관들이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잠깐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쑥 들어갔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화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계 쪽에 두산밥켓이나 진성 TEC 이런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확대할 수는 있어도 대세의 흐름은 바뀌지 네.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IT와 온실가스 테마 그리고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에 대한 이번 주 관심까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